11월 의뢰월의 간목일과는 내 나름대로의 중간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 의뢰월이라는 게 뭐 관계에서의 성급함이라든지 혹은 그러한 것들이 유독 간목일관 눈에 잘 보일 수 있는 것인데, 그때 이제 간목일관의 역할이 이제 두드러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을 잘 파악하고 판단해서 그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지지 않게끔 그 중간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의뢰월의 간목일관은 내가 주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 주도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고, 간목일관은 그거에 최대한 잘 이제 보좌하고 가다듬고 그 미숙한 것들을 채워 넣고 하는 그런 역할 담당이죠. 하지만 그러한 간목일관 이런 의뢰월에는 오히려 주인공이 될 수도 있죠.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뢰월의 간목일관은 그 나름대로의 결과나 결실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험은 합격운으로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의뢰월의 간목이라는 건 너무 앞서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뒤처져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 시험에 붙고 합격하더라도 그 조금은 간당간당한 거죠. 이럴 때는 이제 턱걸이를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2점 차이로 뭐 붙거나 혹은 떨어질 가능성도 동시에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결실이나 결과라는 건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상대에게서 때마침 고백을 받게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고백했는데 그 고백에 성공을 한다든지, 혹은 누군가로부터 고백을 받는 것도 되겠죠. 그건 다른 것보다 위에서 말한 관계에서의 간목이간 역할이 그 다른 사람들의 눈에 유독 더 이제 긍정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상대에게서 더 큰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이제 의뢰월의 간목일관이죠. 그래서 간목일관은 의뢰월에 혼자보다는 관계, 집단,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을 때 더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단체, 집단이라는 게 크고 단단할수록 당연히 간목일관이 가진 유리함도 덩달아 커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목일관한테 11월 의뢰월은 변화운으로 보진 않아요. 그 변화란다는 건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만큼 간목일관이 가진 유리한 것들도 같이 퇴색될 수 있죠. 간목일관한테 의뢰월은 기존의 것들로 재평가되다, 준비해온 것들이 빛을 발하다, 뭐 새롭게 주목받다 와 같은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뢰월의 큰 변화라든지 뭐 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굳이 펼칠 이유가 없는 것이죠. 11월 의뢰월의 을목일과는 일단 성급한 거죠. 뭔가가 내 마음에서 딱 솟구쳤을 때 그걸 곧이곧대로 내뱉어 버리는 것이죠. 원래라면 내 마음에서 뭔가가 솟구친 다음 그걸 다듬고 가다듬고 덜어내고 깎아내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하지만 의뢰월의 을목일과는 그런 과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급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 완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향적인 부분으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생각나는 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해버리죠. 그게 꼭 의뢰월의 을목일관과도 닮아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어른을 구분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내 마음속에 떠오른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어요. 만약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 그건 본능에 충실히 살아가는 짐승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본능으로만 살지 않고 그 본능을 이성으로서 잘 판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주 어린아이들은 사실 본능에만 충실해서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그게 꼭 11월 의뢰월의 을목일간이 가진 운의 흐름과도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을목일간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변화를 하기엔 불리하다는 것이죠. 내가 변화 속으로 뛰어들 수는 있지만 뛰어들기만 하는 것이지 그 이상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뭐 이직, 이사, 유학, 뭐 파견, 뭐 부서 이동 등등 모든 변화는 일단 불리한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운법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변화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고, 의뢰월의 을목일과는 인간관계에서도 조심을 해야 돼요. 그 내 마음에 있는 게 필드 없이 곧장 내뱉어진다는 것은 사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그 불리함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구설수에 오를 수 있겠죠. 그런데 더 문제는
정작 을목일관 스스로는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죠. 내 마음에 든 것들을 내뱉긴 하는데 내뱉기만 할 뿐이지 뭐 그것에 대한 수습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오래오래 을목일관은 시장만 있는 거예요. 그 시장만 있을 뿐이지 과정도 없고 당연히 그에 따른 결과나 결실도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었든 아예 시작을 하지 않는 게 개운법이 되는 것이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웬만하면 주목받는다든지 뭐 리드한다든지 시도를 한다든지 새로운 인연을 맺는다든지 등등 그런 것들을 다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의뢰오래 을목일관은 걸러내고 다듬고 뭐 조율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새 인연을 맺는 건 더욱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 인연으로 인해 뭐 이용당한다든지 배신당한다든지 뒤통수를 맞는다든지 등등 뭐 그럴 수 있는 여지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11월 의뢰월의 병화일관은 내가 주목을 받는 거죠. 그 주목받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 아니면 아무 대가 없이 뭐 상대나 관계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도 돼요. 이러한 계산하고 뭐 재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그런 모양새와는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이유 없이 잘해줄 때가 있죠. 그리고 의뢰월이 병화일관을 바라보는 건 역시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달의 병화일관은 뭐 대가 없이 무언가를 얻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대가 없이 무언가를 주기도 해요. 그런 이유 없는 오고 감들이 많아지는 것도 11월 의뢰월이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뭔가 요란하고 호들갑 떨고 뭐 그럴 수 있는 것에 비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실질적인 이득이나 이익은 생각보다 적은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본다면 뭐 알맹이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분명한 이해득실을 따지고 들었을 때 그러한 것이고 그로 인해 병화일관이 뭐 특별히 손해를 본다거나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11월 의뢰월의 병화일관은 병화가 갖는 관망하는 듯한 자세가 유독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하죠. 이건 그만큼 보다 객관적인 시선이나 자세를 취했을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의뢰월의 병화일관은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뭐 취합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통찰력 있는 모습을 선보이기에도 용이하죠. 대가 없는 것들이 많이 오고 간다는 건 어떤 의미로는 그만큼 방심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이 병화일관만큼은 그 모든 것들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꿰뚫듯이 관망하고 관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거기서 내가 어떤 이득이나 이익을 챙겨가야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사실 못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으로 의뢰월의 병화일관은 내 입맛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뭐 위치, 힘, 관계 내에서 입지 등을 잘 다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 무턱대고 방심만 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내가 일방적으로 몰리거나 이용당하거나 할 일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로 이런 의뢰월에는 병화일관이 누군가를 이용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내 눈에는 잘 보이기 때문에 이용하고픈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화일관 스스로가 뭐 사기를 친다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뢰월에는 만약 내 주변에 병화일관이 있다면 내가 그 병화일관을 잘 관찰해야 하는 것이지 병화일관 스스로는 그 주변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마치 주객이 전도된 듯한 그런 모양새로도 이제 비춰질 수 있겠죠. 11월 의뢰월의 정화일관은 일단 할 일이 많죠. 그만큼 정화의 쓰임새가 큰 것이죠. 그래서 많이 움직일 수 있고 많이 말할 수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것도 많은 거겠죠. 그런데 이건 정화 스스로가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는 것도 돼요. 내가 움직이는 만큼 결과나 결실이 오기 때문에 어느 순간 도무지 멈출 수가 없는 자신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뢰월의 정화일관은 얼마든지 소모될 수 있어요. 소모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치기도 쉬운 것이죠. 그리고 의뢰월이라는 게 정화일관을 더 정신없게 만드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일복은 터질 수 있으나 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연달아 연이어 터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정화일관 스스로 중심을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병화일관이 나름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반면에 의뢰월의 정화일관은 정화 스스로의 의지보다는 의뢰월의 의지로 살아간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죠.
그렇다는 건 그만큼 휘둘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이기도 해요. 특히나 관계 안에서 휘둘릴 수 있는 여지가 크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일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에게 떠넘길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그걸 확실하게 뿌리치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의뢰월이라는 게 정알관한테는 꼭 양날의 검과도 같아요. 겉보기에는 정알관의 쓰임새가 무작정 크고 그걸 잘 해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작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런 겉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뢰월의 정알관은 빛 좋은 괴살구가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소모되는 만큼의 더 큰 실속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알관은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돼요. 내 의지로서 내가 움직인다고 여기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정화의 의지가 아닌 의뢰월의 의지 안에서 정화가 움직이는 것일 뿐인 거죠. 그러니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잘 구분해야 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럴 때 정화일관은 그 무리를 해서라도 할 수 없는 것에까지 뛰어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정작 내가 얻어가는 건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죠. 물론 아까도 말했듯 의뢰월의 정화라는 게 결실이나 결과를 못 내는 건 아니에요. 그것과는 다른 문제죠. 결실이나 결과를 얻어낼 수는 있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 따져보면 사실 그게 그렇게 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의뢰월의 정화일관은 페이스 조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확실한 그 범위를 미리 정해놓는다면 아무래도 그 안에서의 결실이나 결과를 최대한 이제 끌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11월 의뢰월의 무토일관은 변혁이죠. 뭔가가 시끌벅적한 거죠. 정신없이 왔다가 정신없이 끝나버리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의뢰월의 무토일관은 유독 중간이 잘 없어요. 높이 올라간다면 아주 높이 가는 것이고, 아래로 떨어지면 그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지죠. 그래서 같은 무토일관이라 할지라도 그 격차는 클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의뢰월의 무토라는 건 빠른 거예요. 격차가 순간적으로 뭐 크게 벌어지거나 벌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 역시 바람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토일관이 그 격차를 느낀다고 해도 그건 짧은 찰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의뢰월의 무토라는 건 정신없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 뭔가가 빨리 변하고 또한 뭔가가 빨리 나타났다가 빨리 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의뢰월의 무토일관은 몸조심을 할 필요도 있어요. 일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운전을 하다가 뭐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정신없이 수습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이미 지난 일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모양새를 가지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의뢰월의 무토일관은 정화일관과 비슷하게 환경이나 관계 안에서 휘둘릴 여지가 있죠. 차이라면 정화일관은 주로 쓰임새에 관련된 것이라면 무토일관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휘둘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 외적인 부분에서도 휘둘릴 여지가 큰 것이죠. 그래서 자잘한 불협화음들, 다툼, 경쟁 등이 자주 그리고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죠. 그로 인해 무토일관은 정화일관과 비슷하게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흔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 운의 흐름이 빠를 때 가장 좋은 건 그냥 묵묵히 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위가 어떻든 간에 나는 내가 정한 범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한번 휩쓸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뢰월의 그 첫 단추부터 잘 꿰매는 게 중요하죠. 의뢰월의 정화일관과 무토일관은 서로 비슷한 면이 있어요. 정화일관이 쓰임새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면 그 무토일관은 훨씬 더 전방위에 걸쳐 의뢰월의 기운을 정신없이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더더욱 스스로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잘하고 정신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일일이 그것들에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하나 의미 부여를 하는 순간부터는 내 머릿속과 마음이 더 정신없고 복잡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자잘함들이 아닌 큰 줄기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자세도 덩달아 필요한 거겠죠. 11월 의뢰월의 기토일관은 멀리 내다보는 거죠. 물론 멀리 내다봄에 있어 약간씩의 이제 불안함이나 막연함, 막막함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가 보고 있는 방향이 틀리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의뢰월의 기토일관은 좀 불안불안함이 있긴 해요.
단단하고 뭔가가 꽉 차 있고 안정적으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거보다는 어딘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에 가깝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멈출 수 있는 것이고 자칫 다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달려가는 방향이 올바르다는 건 적어도 그런 것들이 헛수고가 되진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이건 마치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달리려고 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 스스로는 자기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잘 모르죠. 그 불안한 건 아이가 아닌 그 아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몫이죠. 그렇기 때문에 으레오레 이제 귀톨관을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나와 주위 사람들 사이 온도차가 큰 것도 으레오레인 것이죠. 그래서 귀톨관은 뭔가에 도전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납득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닌 그 순전히 자신의 생각과 이제 의지만으로 그런 도전을 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귀톨 간의 그런 도전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무모하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하고 동조하기보다는 웬만하면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 놓여지게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눅 들고 포기할 귀톨관이 아니죠. 왜냐하면 귀톨관 스스로는 남들보다 멀리 내다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남들이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한테는 확신이 있죠. 그러니 그 확신을 가지고 그냥 나아가셔도 돼요. 그 11월 의뢰우리 귀톨관은 강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믿어주지 못하면 사실 아무도 나를 믿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톨관은 의뢰월에 새로운 도전, 시도, 변화 이런 것들을 하기에도 좋아요. 어떤 시기적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그렇게 된다기보다 순전히 내가 나를 이끌고 싶다는 그런 강한 열망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것이죠. 11월 의뢰월의 경금일과는 따라잡기가 힘든 거죠. 특히나 관계에서의 속도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이제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죠. 이건 경금일간이 유달리 고집을 부리기 때문이기도 해요. 한마디로 그만큼 유연하지 못한 것이고, 그런 주변의 변화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고, 뒤늦게 따라가 보려 하지만 이미 떠난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의뢰오래 경금일간은 고집을 조심해야 돼요. 고집 때문에 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꼭 의뢰오래 경금일간과 닮아 있죠. 그래서 경금일간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기톨관과 완전히 정반대예요. 기톨관이 더욱더 강한 자기 확신, 자기 강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라면 경금일간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금일간이 바라보는 방향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건 방향의 문제가 아닌 속도의 문제거든요. 내가 그러한 것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면 마치 그게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게 꼭 의뢰오래 경금일간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의뢰오래 경금일간은 투쟁이라는 그런 키워드도 담고 있어요. 그 어떠한 것에 유연하게 대처하기보다는 만약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걸 투쟁을 불사고서라도 쟁취해야 하는 어떤 대상으로 여겨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오래 경금일간은 우선적으로 유연함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속도야 그렇다 치고서라도 거기다 유연함마저 없다면 그건 완전히 우당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유연함을 갖춘다는 건 무엇보다 나의 모든 오감을 활짝 열어두고 있는 거예요. 보다 많은 걸 보기 위해 노력하고 많은 걸 들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잘 생각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고집을 부린다는 건 그 범위가 매우 한정적인 것임을 나타내는 거죠. 특히나 경금일간이 가질 수 있는 투박함은 인간관계에서도 크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서의 나의 위치나 입장, 입지를 항상 잘 염두에 둬야죠. 아무래도 경금일간은 객관적인 시각보다는 주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여지가 큰 것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관계에선 그 주관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늘 관찰하고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만 하면 완전히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로 인해 불이익이나 고립, 갈등, 다툼
분쟁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이제 줄여 나갈 수가 있게 되죠. 11월 을해월의 신금이가는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목표, 목적, 꿈, 뭐 이런 것들을 정하고 단순히 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닌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상세한 세부 계획까지 고민하는 것이죠. 어떤 면으로 진지하다고도 할 수 있고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뭐 들여다보려고 하니 뭐 꼼꼼하고 치밀한 면도 동시에 가지는 것이죠. 그 을해월의 신금이가는 무엇보다 섣불리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 직접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되었든 빨리 가는 것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가는 걸 더 선호하는 그런 달이기도 하죠. 그리고 신금이가는 자신이 품고 있는 그런 목표나 계획에 대해 상대를 잘 설득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순전히 나만의 목표나 꿈이 아닌 그 너와 내가 다 잘 되는 방향이라는 것을 충분히 어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었든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했을 때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물론 남은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받을지언정 그것만큼의 보상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신금일간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보다 남들이 나를 추켜 세워주는 것도 되죠. 그러면서 그 나와 상대라는 관계 안에서의 분명한 역할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을해월의 신금일간은 뭐 이런저런 사람 덕을 볼 여지도 있죠. 그 주의할 것이라면 그런 관계에 휩쓸려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나 목적을 잡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른 것보다 신금일간이 그만큼 신경 쓰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질 수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활관처럼 신금일간이 가진 영역을 완전히 벗어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어쩌다 보니 일이 너무 커져버렸네? 라는 상황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겠죠. 사실 을해월의 신금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보호를 필요로 해요. 그 보호 안에서 내가 치밀하게 구상하고 나아가는 거라서 굳이 그 보호를 걷어차면서까지 내가 많은 일을 스스로 벌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을해월의 신금이가는 그 속내를 고스란히 다 표현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어요. 큰 줄기는 고스란히 내 안에 들고 있고 장가지만으로도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이끌 수 있는 것이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스스로 조율할 수 있다는 건 역시 을해월의 신금일간이 가지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11월 을해월의 임술관은 겉과 속이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다 표출할 수도 있고 이미 드러나 있는 것들을 그대로 내 안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give and take라는 단어와도 잘 어울리는 게 11월 을해월이죠. 정확히 내가 주는 만큼 받는 것이고 나는 받는 만큼 주는 거죠. 이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키워드와도 잘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불이익을 당할 때 절대 그냥 못 넘어가는 것이기도 해요. 자칫 그게 일을 더 키울 수는 있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임술관은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겉과 속이 같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예를 들어 뭐 비겁하고 야비하고 약삭빠르고 계산적이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잘 못 견디는 것도 돼요. 좋은 말로 하면 이제 불의를 못 참는 것이고 나쁜 말로 하면 긁어 부스럼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을해월의 임술관은 뭐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만에 하나 불의를 참지 못하고 덤벼들었다 해도 괜한 손해만 보거나 하는 운은 아니거든요. 내가 덤벼들고 하는 만큼의 또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을해월의 임술관은 뭐 용감한 시민상이라든지 뭐 도둑이나 강도를 잡는 데 있어 일조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운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신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한 행동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다든지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운의 흐름을 좋은 방향으로 쓰려면 행동 거지를 잘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게 팔자가 불리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를 향해 나도 모르게 주먹부터 나가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도 말했듯 겉과 속이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울분이나 감정들이 쌓여왔다면 그것들이 한순간에 분출되어 나오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행동 거지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에만 잘 신경 쓴다면 을해월의 임술관은 사실 나쁠 게 없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히 내가 한 것만큼의 것을 돌려받는 거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들이나 상황, 뭐 환경 등에 연연할 필요 없이 나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만큼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죠. 만약 생각한 것보다 얻는 게 적다면 그건 그냥 나 자신을 탓하면 돼요. 다른 건 전부 다 이제 변명일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의뢰오래 임술관들은 스트레스는 적어요. 보통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을 때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법인데 적어도 임술관들은 그런 건 없는 것이죠. 11월 의뢰오래 계술관은 내가 정한 범위 밖에 있는 것들을 다뤄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죠. 뭐 이건 예측하기 어렵다, 예견하기 쉽지 않다라는 의미 역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자주 혹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든지 엎친 데 덮친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편적으로 예상한 곳에선 뭔가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타격 역시 클 수 있어요. 타격도 크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기 때문에 대처 역시 재빠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계술가는 마치 굼뜬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사실 굼떠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의뢰오래 계술가는 의지가 너무 앞서 있는 것이기도 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의지만 앞서 있는 게 될 수도 있죠. 그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하죠. 딱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그만큼 힘의 소모가 크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이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꼴이에요. 맞으면 좋고 아님 말고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주먹이 적을 치는 게 아닌 나 스스로를 더 빨리 지치게 만들 뿐이죠. 그래서 제 발에 넘어지고 제 풀에 꺾여버릴 여지도 많죠. 의뢰오래 계술가는 필요 이상으로 의지나 의욕을 앞세울 수 있는데 이걸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플러스 요소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의뢰오래 계술가는 오버하는 건 금물이에요. 또한 분위기에 휩쓸린다든지 감정적으로 치우친다든지 하는 것들도 위험하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할 수 있고 그 실수가 한 번이 아닌 잦아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수습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항상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더 조심하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인데 또 오래오래 계술가는 힘 자체는 강하거든요. 강하기 때문에 이게 마구잡이가 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범위 밖에 있는 것들을 다뤄야 한다는 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막 휘두르다 보면 뭐 운 좋게 하나 걸리겠지 하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생각과 행동들을 항상 경계하는 것도 이제 오래오래 계술관들이죠.